드라마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6화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호수는 초반부터 미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미지인 걸 알고 난 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첫사랑이지만 미지가 시골에 있다 보니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서울에 함께하다 보니 오히려 자주 볼 수 있었죠. 게다가 로사 할머니 대변인까지 하다 보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역할 체인지는 미지와 미래만이 아니었는데요. 로사 할머니와 상월도 역할 체인지를 하고 있었죠. 현재 로사 할머니는 진짜 로사가 아닌 상월이었는데요. 물론 진짜 로사 할머니는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수호는 일찍이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로사 할머니에게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이유였죠. 미지는 로사 할머니 퇴원 후 집에 붙어 있던 추억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진에서 상월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사 할머니가 썼다는 상월의 시가 사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 이름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즉 로사 할머니는 자신 이름으로 시를 썼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지는 로사 할머니가 가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박충구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박충구는 미래가 신사옥 개발 담당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할머니 대변인이 자신을 배신한 이호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이에 박충구는 미래를 이용해 신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박충구는 미래에게 대회비에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는데요. 이 자료는 극비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어쩌면 박충구가 노린 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미래와 호수가 고교동창이라는 사실과 미래에게 느끼는 감정 또한 알고 있는 듯 보이죠. 박충구는 미래가 호수에게 말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두 사람을 올가매고 신사업을 성공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이뿐이 아닌데요. 박충구는 로사 할머니가 가짜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게 상월과 로사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유도신문을 했었죠. 물론 미래는 이 사진을 보고서야 로사 할머니가 상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의 의도를 눈치챈 미래는 모르는 척 위기를 넘기게 되죠. 박충구의 제안은 이것이었는데요. 로사 할머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아마도 미래처럼 자신 정체가 들통날까 불안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사 할머니와 만나게만 해주면 미래가 불편해하는 박수석을 날려주겠다는 제안이었죠. 미래와 성희롱으로 엮여있던 박수석이 조만간 사무실로 복귀 예정인데요. 물론 미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박수석과 미래 사이에 있었던 일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래가 회사 내부에서 궁지에 몰린 건 크게 두 가지 사건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박태관 국장의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이었죠. 승진을 앞두고 있던 국장의 비리를 선임이었던 수연이 고발했는데요. 이로 인해 내부에서 수연은 외톨이가 되었고 모두에게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두고 볼 수 없었던 미래가 그의 편에 서게 되며 졸지에 같은 처지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박수석의 성희롱 사건입니다. 물론 주변에는 유부남인 그에게 미래가 꼬리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죠.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사람들에게 해명을 해달라고 박수석을 찾아간 것이 또다시 화근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유부남을 찾아갔다며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소문이 꼬리를 물며 미래는 직원들 사이에 꼬리 낳치는 여직원으로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지난 회차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미래가 태희와 회의실에서 호수와의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두 직원이 미래의 뒷담화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린 남자를 물었다며 악의적인 말들을 마구 쏟아냈죠. 우연히 이 얘기를 듣게 된 호수는 법조항으로 완벽하게 두 사람을 개박살내는데요. 보는 이들도 통쾌했습니다.
어딜 가나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문제이죠. 시골에 있는 진짜 미래가 소문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카페에 앉아있는 미래를 향해 한 여자가 다가오는데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지윤이 호수에게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듯 보이죠. 아마도 미래에게 다가온 여자는 박수석 부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미래를 향해 아직까지도 이 회사에 붙어 있냐며 황당하다는 듯이 분노를 쏟아냅니다. 주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순간에 집중되며 미래는 또다시 동물원 원숭이처럼 되어버렸죠. 아마 미지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미래가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은 잠깐 겪은 이 상황도 너무나 치욕스러운데 진짜 미래는 그 오랜 시간을 이 고통에서 숨도 못 쉬고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과연 미지가 미래처럼 순순히 당하기만 할까요? 지식은 미래보다 부족하지만 오히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미지가 더 탁월하죠. 어쩌면 미지는 박충구를 역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박충구는 로사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면 박수석 따위는 깔끔히 날려주겠다고 했었죠. 미지는 로사 할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 또한 로사 할머니처럼 현재 역할 체인지 중이라고 말이죠. 그동안 진짜 미래가 회사에서 당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다 털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왜 자신이 역할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간 사정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는 로사 할머니 또한 자신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다가 자신뿐 아니라 박충구도 알고 있다며 로사 할머니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로사 할머니와 호수 세 사람은 공조를 하지 않을까 싶죠. 식당을 제대로 된 값에 매각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복수를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 지윤을 통해 박수석 부인이 회사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을 들은 호수는 분노할 텐데요. 그는 미지 일이라면 인내심을 잊어버리죠. 어쩌면 호수가 박수석 부인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미래 회사에 얼씬도 못하게 완벽하게 법조항으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박수석 부인한테 미래에게 사과를 시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CCTV에 모든 자료가 녹화되어 있는 이상 호수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죠. 호수가 원근 변호사였다는 사실에 겁먹은 박수석 부인이 미래를 찾아가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